두 분의 선택된 기업은 정태근 팀장이 키이스트 이렇게 주셨고 그다음에 김명민 매니저는 세아베스틸. 네. 세아베스틸 먼저 또 가봐야죠. 네. 뭐 저는 개인적으로 키스트 한 표를 먼저 좀 던져드리고 싶은데 왜? 어저께 보면 엔터? 키스트라든지 뭐 레몽레인, 그다음에 에이스토리 이런 종목들이 살아 있었거든요. 뭐 밥잘 잘 사주는 사주는 누나. 누나. 네. 때문인가? 그게 이제 중국에 또 이제 또 그 승인을 받았다고 상영이 되고 있죠 지금. 네, 어려운 그런 시기에 그냥 몽환적으로 이제 뭐 이런 문화 콘텐츠로 가는. 왜냐하면 이제 이게 에너지나 뭐 이런 거하고 전혀 상관관계가 없잖아요. 그렇죠. 사실 뭐 그런 쪽이기 때문에 컨텐츠 쪽이 오히려 그래도 조금 먹어야 되지 강한 않을까? 흐름이다. 뭐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. 네. 저는 오늘 이제 또 아까 일발 주제하고 조금 맞닿아 있는 세아베스틸이라는 종목을 준비를 해왔는데 그래야죠. 제가 사실 선호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. 네. 제가 이제 이 정도 종목을 준비했다 그러면은 아마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은 이제 거의 다 왔구나. 갈 때까지 갔구나. 네, 이렇게 생각을 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저는 네. 뭐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종목을 어쨌든 준비를 해왔고요. 네. 일단 어저께 이제 니켈 가격이 급등한 게 가장 조금 이슈였어요. 그쵸. 그래서 이 세아베스틸이라든지 시간의 시장에서 뭐 현대비엔스틸 이런 종목들이 이제 좀 강하게 움직인 이유가 아니 좀 의아할 수 있어요. 철강 관련된 이 종목들이 원재료로 비철금속이라고. 쓰이는 비철금속 이런 철 스크랩이라든지 니켈 가격이 급등하면 이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는 건데 왜 이 종목들이 올라갈까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데 작년에 이 기업들의 이제 실적 전망치, 실적 뭐 확정치 발표한 기업들도 있는데 실적을 보면은 실제로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라가니까 이걸 이제 판가에 그대로 전이를 시켜가지고 수익성이 오히려 좀 좋아지는 모습들이 좀 나타났어요. 그래서 세아베스틸도 마찬가지로 철 스크랩이라든지 이 니켈 같은 걸 이제 원재료로 쓰면서 특수강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탄소화금 특수강, 그 다음에 스테인리스 이런 것들을 이제 생산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작년에 이제 영업이익이 한 2,400억 가까이 나오면서 실제로 이제 ROE 기준으로 보면 한 10% 정도 간신히 맞춰놓은 상태거든요. 수익성이 지금 좋아지고 있고 실제 원자재 가격이 이제 올라가고 있는 어떤 이런 우려를 판가에 이제 잘 전이시킬 수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런 네. 이제 비철금속 관련된 종목들이 먼저 주목을 좀 선도 받는 구매해 거죠. 놨던 재고 자산들이 그렇죠. 있을 거니까.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원재료를 잘 확보해 놓은 기업들은 오히려 이제 지금은 원재료 가격이 많이 올라갔지만 미리 확보해 놓은 걸 가지고 이제 싸게 생산을 할 수 있는데 판가는 그대로 또 원자재 가격이 올라간 걸 전이시켜서 이제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구조가 되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이제 수혜주가 조금 될 수 있다.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요. 다만 이제 오늘 제가 준비한 세아버스틸은 그동안에는 사실 이런 전쟁과 관련된 리스크라든지 원자재와 관련된 어떤 테마에 편성이 아직 안 됐었던 종목인데 어저께 장중에 한 12% 가까이 이제 급등이 한번 나왔었다가 결국 이제 종가는 거의 뭐 보합 정도 수준에서 수렴을 해서 이제 끝났기 때문에 서서히 이제 세아베스틸 같은 이런 종목들도 시장이 이제 조금 주목을 하기 시작했다. 이런 점에서 가격적으로는 많이 올라와 있는 종목들보다는 훨씬 더 조금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. 탈탄소 전체 때문에 어쨌든 철 스크랩 가격도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고 네. 그리고 이제 니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뭐 투기적인 수요나 이런 것들 다 떠나서 아무래도 이제 전기차 시장은 계속 좀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인 원재료로 갈 수 있는 이 니켈이 또 전기차 시장에서는 상당히 조금 중요한 그런 소재거든요. 오죽했으면 2차 전지 배터리에 네. 들어갔죠. 그렇죠, 맞죠. 오죽했으면 그 중국의 그 배터리 기업 CATL의 회장이 중국 당국에다가 이 니켈 가격 빨리 좀 안정 좀 시켜달라 이런 걸 이제 요구할 정도로 지금 니켈 가격이 기업의 입장에서는 사실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지금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서 네. 뭐 그 부분도 이제 감안을 조금 해볼 필요가 있다. 그런 측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뭐 수요 측면 사실상 아까 우리 앵커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제로 이런 원자재 가격이 계속 올라가면 어느 정도까지는 수요가 이제 나와요. 네. 근데 야 나는 이럴 바에 그냥 생산을 안 하고 말겠다. 소위 말해서 이제 BAP를 충족을 못 지키는 수준까지 원자재 가격이 급등을 해버리면 수요가 둔화되고 그게 결국은 경기 침체 우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스태그플레이션의 논리거든요. 그런 측면에서 보면 수요 측면에서 약간 좀 불안감이 좀 있긴 하지만 어쨌든 뭐 가격적으로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른 종목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오늘 세아베스틸이라는 종목을 좀 준비를 해봤고요. 네. 가격은 아무래도 좀 시장의 변동성이 좀 커서 밴드를 19,000원부터 19,500원 정도 조금 여유 있게 한 2, 3% 정도는 밴드로 좀 설정을 해놓고 그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한번 해보시고요. 1차적인 목표 가격은 24,000원 정도 제시해드리고 손절 가격은 17,000원 정도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좋습니다. 자, 김영민 매니저는 세아베스틸이라는 뭐 어차피 지금 대부분 금속들이 뭐 들썩들썩하고 있고 니켈 우리나라 이제 주 수입원 중에 하나가 이제 인도네시아일 텐데 인도네시아랑은 아직 뭐 잘 소통이 되고 있어서 잘 됐으면 좋겠네요. 네.
자, 니켈 내용 쭉 나와 있고, 그다음에 혹시 관심 있는 분들 매매 전략 필요하시면 가격 전략도 지금 보여드렸습니다. 네. 오늘은 화요일, 내일 대선 네. 투표가 있고, 네. 이벤트는? 네, 오늘 끝나고 또 오늘도 4시에 공개 방송 진행해 드릴 테니까 이거 장이 좀 어려우니까 항상 제가 리뷰를 조금 해드리면서 시장 대응 전략 말씀드리니까요. 오후 4시 공개 방송 때 또 많이들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엠비골드 김영민 매니저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자, 정태현 팀장 오늘 포인트는 키스트. 네. 네, 어떤 뭐 좀 시장과 이 뭐 전문 용어로는 이제 베타 개수라는 시장이 움직이는 거랑은 별개로 그렇게. 그러니까 이제 이 낮은 우크라이나가 끝이 나고 나면 가야 될 거를 지금 찾고 있거든요. 아. 그러다 보니까 키스트라는 종목을 네. 준비하게 됐습니다. 아시다시피 그 지난달 같은 경우에는 엔터주가 움직였거든요. 근데 이 엔터주가 움직이게 되면 컨텐츠가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무겁더라고요. 근데 결국에는 이 물꼬를 이제 중국에서 트는 것 같습니다. 그동안 뭐 넷플릭스 얘기도 나왔었고, 그리고 뭐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총 20개 이상의 한국 콘텐츠를 공개를 한다 그러는데 뭐 아직까지 뭐 콘텐츠 같은 것들은 중국 쪽에 좀 많이 의존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일단 엔터 쪽은 오프라인으로 이제 타겟책을 마련했고, 그리고 콘텐츠 같은 경우는 결국 중국 쪽으로 이제 타겟책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일단 어쨌든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크라이나 사태가 끝이 나게 되면 어떤 섹터들이 갈까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일단 말씀드렸듯이 이 드라마 컨텐츠도 눈에 띄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, 아시다시피 서두에 그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라는 컨텐츠가 이제 6년 만에 중국의 심의 통과가 됐습니다. 그동안 한한령 이슈 때문에 계속해서 어쨌든 제재안이 눈에 보이지 않는 제재가 좀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이제 좀 거치는 것 같고, 근데 결국 이럴 수밖에 없는 것들이 다른 이유를 제외를 하더라도 결국 한국 컨텐츠가 돈이 된다라는 거죠. 네. 그렇기 때문에 뭐 돈이 되는 컨텐츠를 안 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아마 이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가 아마 시발점이 되게 되면서 이제 컨텐츠들이 계속 심의가 통과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뭐 이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3대 OTT 업체인 뭐 아이치 드라마 이제 방영이 될 건데, 앞으로도 계속 한국 드라마뿐만 아니라 영화라든지 컨텐츠가 계속해서 이제 심의 통과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 심리 때문에 이 컨텐츠 관련된 종목, 그러니까 오락문화 섹터 내에서 그동안은 엔터만 움직였는데 이제 오락문화 섹터 전체적으로 이제 갈 만한 투자 심리를 호전시킬 만한 이슈가 좀 나왔다고 생각이 들고요. 그래서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크라이나 사태가 좀 잠잠해지게 되면은 앞으로는 드라마 제작사라든지 컨텐츠 관련된 종목들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네. 오늘은 키스트를 준비를 했습니다. 그러네요. 사실 네. 뭐 원자재나 뭐 이런 거에 뭐 특히 또 환율 부분도 네네. 이런 컨텐츠 쪽은 뭐 둔감한 편이죠. 네네. 오히려 이제 해외에서 뭐 컨텐츠에 대한 네네. 이 수출에 대한 대가를 네. 받는 것은 환율이 상승할 때 좀 좋으니까 예쁜 누나가 등장했으면 좋겠네요. 하여튼 키스트 보셨고요. 중국 3대 OTT 업체 뭐 내용도 좀 전해주셨습니다. 가입 전략도 참고해 보시면 되겠네요.